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름 이순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위대한 전술을 펼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공포에 떨게 만든 대장군 이순신. 세계는 넬슨을 가르쳤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제독 이순신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싸움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버텨내는 것임을. 하버드 학생의 이순신 장군 탐방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순신 전기를 몇 살 때 처음 접했는지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리했던 옷장에서 오래된 군용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아버지의 군복과 함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책 표지에는 해양전쟁의 역사라고 쓰여 있었죠. 빽빽한 메모 접힌 페이지 귀퉁이들. 그러다 갑자기 붉은 밑줄이 그어진 문장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들 중 한 명은 한국의 이순신이다. 이순신? 처음 듣는 이름인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이순신을 자세히 알 리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가 왜 이 구절에 특별한 표시를 했을까?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이순신에 대해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 그는 패배를 모르는 제독이었다. 내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야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그 기회는 오지 않았죠. 그날 밤 그 세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순신. 단 세 글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이순신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이순신뿐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비밀을 파헤치는 기분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중일기 영문판.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이었죠. 책을 펼치자마자 단순하고 건조한 문장들이 펼쳐졌어요. 옥문을 나왔다. 장계를 올렸다.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이게 뭐지?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영웅의 일기라기엔 너무 평범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간결한 문장들 사이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전쟁 중에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다른 책들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 모리슨, 조지 볼드윈, 노먼 폴마의 저서들. 모두 미국의 유명한 군사 역사가들이었죠. 그들의 글에서 이순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순신을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제 혈통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죠. 도서관에서 나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넬슨만 배웠지 이순신은 전혀 배우지 않았다. 이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우리 역사 교육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기록, 전략, 그의 리더십. 모든 정보에 목말랐어요. 마치 오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이순신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3전 23승. 단 한 척의 전함으로 300척을 물리쳤다. 적국에서도 그를 존경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었죠.
이순신 장군의 세계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400년 전 조선의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여행은 친구의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의무적인 참석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시카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친 작은 만화책 가게.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혹시 한국 관련 만화책이 있나요? 점원의 안내를 받아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반 끝에 놓인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표지에는 갑옷을 입은 한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리 콤판 작가의 이순신 만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표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여기서? 시카고의 작은 만화책 가게에서 이순신을 만나다니.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치밀한 역사적 고증, 생생한 해전 묘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의 내면까지 그려낸 깊이. 옥포 해전 장면에 이르자 숨이 막혔습니다. 31척의 배로 일본 전함 26척을 무찌르는 장면. 그것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만화책을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전쟁 한가운데서도 죽음을 최소화하려는 지휘관. 승리보다 병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 이건 그냥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이순신의 깊이를 느꼈어요. 전쟁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킬 걸 지킨다. 이 사람 진짜다. 그 자리에서 만화책을 다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점원이 폐점 시간을 알릴 때까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만화책을 품에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책을 읽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이순신의 외로움, 그의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념.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만화책 한 권이 제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웅은 뭐였지? 창밖으로 시카고의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순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하버드로 돌아온 후 첫 주말 넷플릭스를 뒤적이다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추천 목록에 떠 있었어요. 표지 이미지에는 갑옷을 입은 한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순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순신 영화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리모컨을 꽉 쥐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이순신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인. 배우의 연기가 이순신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느꼈죠. 하지만 영화의 중심은 명량해전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에 맞서는 불가능한 전투. 처음에는 그저 영화적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전투가 가능해? 그런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게 실제 역사라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확인했어요. 명량해전은 실존했던 전투였고 이순신은 정말로 12척으로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명량 해협의 급류 장면에서 숨이 막혔어요. 이순신이 자연의 힘을 전략에 활용하는 모습. 적은 병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건 영화가 아니라 역사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게야 알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순신의 명언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줄의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말수가 줄고 가끔 악몽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않았고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순신과 아버지. 두 군인 사이에서 묘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시대와 국적은 달랐지만 그 본질은 같았어요. 원칙을 지키는 군인,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 영화가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 책에 밑줄을 그으셨는지. 방 한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이순신과 겹쳐 보였어요. 아버지도 이순신을 만났을 때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한 모든 것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생애, 그의 전투, 그의 말. 제 영혼이 목말라 했어요. 이순신이라는 바다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난중의 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영문판이 아닌 원문 번역본이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맑음. 바람이 세게 불다. 단순한 날씨 기록 같은 문장 뒤에 숨겨진 이순신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전쟁 중에도 하늘을 보는 여유, 자연을 관찰하는 섬세함.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날의 기록이 나왔어요. 아들면의 부고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숨이 멎었습니다. 단 한 줄로 표현된 아버지의 고통. 더 이상의 원망이나 슬픔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다음 날의 기록으로 넘어갔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날의 기록이 나왔어요. 전쟁 중이라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죄책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아들의 슬픔. 하지만 이순신은 다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의 기록도 있었어요.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 원망이나 분노 대신 자기 성찰과 묵상으로 채워진 페이지들. 그는 비난도 원망도 복수도 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었죠. 아들의 죽음, 어머니의 상실, 불명의 고문.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텼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이 싸운 건 일본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내면과도 인간의 한계와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에서 이겼죠. 하버드 도서관 구석에 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23세 청년이 400년 전 장군의 일기에 눈물 흘리는 이상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싸워본 적이 없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저는 쉽게 포기했죠. 불편함을 견디지 못했고 작은 좌절에도 무너졌어요. 이순신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싸움들이었는데도 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버드의 가을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이순신이 제게 뭔가를 가르쳐준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전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것.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왜 이순신을 존경하셨는지. 도서관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순신처럼 내 삶의 전투에서 버텨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믿었어요.
역사학 수업 시간 교수님이 학기 프로젝트 주제를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교수님이 안경을 올리며 물었죠. 이순신? 흥미로운 선택인데 왜 그 인물을 선택했지?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 중 한 명입니다. 23전 23승의 기록을 세웠고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쳤어요. 무엇보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켜냈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빛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이제 너도 모리슨 교수처럼 되려는구나.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리슨 교수는 하버드의 전설적인 해군사 학자였어요. 그가 이순신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리슨 교수님도 이순신을 연구하셨나요?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그는 이순신을 넬슨과 비교하며 동양의 넬슨이라 불렀어. 하지만 사실은 넬슨이 서양의 이순신이라고 했어야 했을 거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모든 영어 자료를 찾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원문으로 읽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만화 프로젝트를 발견했어요. 올리콤판 작가가 이순신 만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참여했어요. 메시지도 남겼죠. 이게 제 방식의 경례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작가님께.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버드 학생이 조선시대 장군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고 만화책 프로젝트에 돈을 보내다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논문 작성은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 된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한국 자료는 아직 제가 읽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순신이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논문의 첫 장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제독 이순신과 세계 해군사였어요. 인쇄된 종이를 바라보며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 싸움의 시작이다. 제 방식으로 이순신을 알리는 그것이 저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만나는 것.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짐도 제대로 풀기 전에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동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곧장 그 뒤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어요. 이순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상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검을 든 채 멀리 바다를 응시하는 모습이었죠.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다를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순신과 저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난중일기를 꺼냈습니다. 영문판과 한글판 2권을 모두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테지만 상관없었어요. 장군님. 제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이순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불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켰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의 소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죠. 저도 버티겠습니다. 제 삶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죠. 괜찮은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동상 앞에서 울고 있으니 걱정하신 모양이었어요.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에 다시 손을 얹으셨어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죠. 저는 다시 이순신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동상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순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패배하지 않는가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는 방법. 동상 앞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제가 경례를 하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이순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순신과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대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모았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죠. 이제 난중일기의 간단한 구절은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갈 때 가방은 책과 자료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새겨진 결심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다짐. 돌아온 후 첫 역사 세미나 시간, 발표 주제를 물었을 때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양이 잊고 있는 제독 이순신에 대해 발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죠. 이순신의 생애, 그의 전투 기록,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하버드 학생이 조선시대 장군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하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슬라이드에 이순신의 초상화와 함께 그의 전투 기록이 나타났어요. 23전 23승.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명량해전 이야기에 이르자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영화잖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영화가 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질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모두가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가 어디 있는지, 그의 전략은 어땠는지, 현대 해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내 발표가 인상적이었어. 이순신에 대한 영어 자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혹시 논문을 발전시켜 볼 생각은 없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길이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를 알리는 그것이 제 사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 군사 전략을 공부하는 학생들,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까지. 교내 신문에 이순신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열정으로 가득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도 이미 정했어요. 넬슨과 이순신 동서양 해군 리더십의 비교.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의 장군에 빠져 있는 걸까? 하지만 곧 답을 찾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류의 영웅이었습니다.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보여준 인물. 방 한구석에 걸어둔 이순신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는 끝까지 자신보다 대의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영혼마저 지켜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릅니다. 이제 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긴 여정.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그 속에 밑줄 그어진 문장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날 제 영웅이 바뀐 그 순간부터